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정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논인수격의 치운론이에요. 오늘 어떻게 취할 것이냐, 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라는 것이죠. 격이라는 것은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돼요.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인수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골치 안 아프게 월지에 인수가 있으면 인수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운에서는 참 희한하게 억부법으로 설명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격국론 전에도 이미 억부법이 나왔다는 소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격국을 위주로 심여점 선생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 억부법도 볼 건 봐야 되겠죠. 왜 여기 지금 분명히 원문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인수격에서 운을 취할 때는 어떻게 취할 것인고 하니 분이배지하라. 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에서 용관자 관을 쓰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격국론에서 인수격에 관을 쓴다라는 것은 상신을 쓰는 거예요. 상신. 그럼 인수격의 구신은 뭘까요? 구할 구자예요? 예, 구할 구자. 구신은 뭘까요? 예, 겁재예요, 겁재. 왜 겁재냐고요? 이 인수가 가장 꺼리는 신이 뭐예요? 재성이죠. 재극인을 합니다. 재극인을 하는데 이 격을 깨트려고 오는 것을 막아주는 신, 구신이 뭐냐? 겁재가 막아주잖아요. 예, 겁재가 막아줘요. 그런데 여기서 요대로 써놓고 한번 봅시다. 인수용관자라고 하면서 관이 투출하고 인성이 무겁다. 이제 인성이 퇴과한 거예요. 오늘 사례 명조 있어요. 퇴과해요. 재운도 반대로 길하다는 거예요. 이건 억부법으로 감명을 하시는 거죠. 억부법이에요, 이거는. 인수가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걸 극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극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재운 쓰라는 거예요. 재운도, 재성운도. 이거 안 쓰는데요. 격국론에서 재운이 들어와서 인수 파격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인수가 많아서, 인수가 중해서. 식상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괜찮겠죠. 이거는 인수가 식상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아먹을 때 잡아먹지만 일주가 인성한테 인성이 많아서 일주가 강하니까 일주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식상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억부법이나 똑같죠. 인수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구신상신 찾을 필요 없죠. 그냥 무게를 달아서 이거 격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강한 거 제하면 되고 화하면 되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억부법과 격국론이 아주 그대로 일치하는 사주예요. 수월에 태어난 신금일주예요. 이거요, 인수도 강하지만 일주가 더 강해요. 왜? 제철을 타고난 금일주니까. 그러니까 화를 쓰라는 거예요, 관을. 그리고 재성을 쓰고요. 그런데 이 각주가 아니라 증주를 한 설하고는 이 자수를 쓰라는 거예요. 물론 자수도 써요. 왜? 임목이 용신이니까요. 자수도 괜찮아요. 이 천간으로 임계수만 안 들어오면 된다라는데 임계수 들어와도 돼요. 이 사주 구조가 참 희한하게 된 거예요. 이 임계수가 뭐예요? 식상운이죠. 이 신금일주에는 식상운인데 뭐가 막아줘요? 식상운이 들어오면요, 인성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상 식상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재성을 쓸 때 식상운도 좋다라는 게 이 사주예요. 그래서 이 지지로 들어오는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식상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원 구조가 제대로 잘 짜여 있다. 그럼 그 결국은 뭐예요? 아주 토금이 꽉 차고 있는 사주예요. 화가 좋고 토금이 꽉 찼으니까
화운도 좋고 금운도 좋은데 화운은 들어오지도 않고요. 목은 들어와도 괜찮아요. 네, 목은 참 이게 장참정 사주가 참 좋게 나왔는데 이걸 설하고는 이 자수 식신이 용신이다라고 한 것이 아주 험하게 나쁜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시로 금수모군이 흘러서 좋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수운을 자수를 용신으로 잡았어요. 예, 그러나 자수 용신 아닙니다. 특히 격국론에서는요, 예, 지지에서 용신 잡지 않습니다. 천간에 용신이 떠야만이 그 용신을 잡지 지지에서 용신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 설하고는요, 격국론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격국론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관성을 쓰고 있는데 식상이 또 같이 투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관이 왕하고 인수지향으로 흐르면 좋다는 거예요. 저 식상을 꺼리니까요. 예,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나 저러나 임해역까지는요, 예수격이에요. 원문에서는요, 설하고, 심여점 선생이요, 정관을 쓰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정관 못 씁니다. 인수가 강해서요. 어법으로 보면 정관 쓸 수가 없어요. 예, 또 인수에서 이용 상식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이거 인수가 강하니까 상식 들어와라. 예, 들어오면 재운도 반긴다. 그래서 이 격국론을 아주 자기가 정통 격국론자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수격에서요, 예, 이제 관도 없고요, 이런 땐 쓸 게 없으니까 인수가 강하니까 재성을 쓰는데 용신으로 요 사이에 식신이 껴야만이 좋다라고 해요. 왜? 곧바로 재성이 인성을 극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인수격의 식신과 재성을 쓰는 사람은 귀하지는 못하고 부자는 될 수 있다라고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식재를 쓰니까 귀하지 못하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풀어서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겠죠. 이 칠사를 또 쓰겠다는 거예요, 인수에서. 상식으로 가려는 거예요. 왜? 저 칠사를 깰래니까요. 일견 재향은 왜요? 안 좋아요. 왜? 저 칠사를 살리니까 안 좋죠. 그러나 오늘도 또 칠사를 쓰는 사주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칠사도 못 쓰죠. 화살을 해서 인수가 용신인 사주죠. 자, 그래서 신왕, 인수지방, 역시 상식이 아름답다. 또 본관하면은 모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격국론에서 이 인수격만큼은 인수가 강할 때는 식상과 재성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심여점 선생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7번째요. 이게 오늘 사례명제 2개를 해서 할 것인데요. 인수격이에요. 관과 살이 경투. 서로 경쟁을 해서 투출했어요. 운에서는 식신과 상관지방으로 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저걸 깨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따 보세요. 인수가 강해서 이런 운도 다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인왕신왕하면요, 행하는 것도 역시 아름답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재성이 투출하고 관성이 투출했을 땐 재성운으로 갈 때는 이 재앙을 서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재성과 관살은 같이 붙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 관살은요, 재성을 보면요, 관살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업부법으로 봐도 돼요. 자, 이 사주가 무명시인데요. 이건 종왕격이 돼버렸어요. 종왕격이란 뭐예요? 인수가 강해서 인수를 쫓아가는 사주예요. 인수가 이거 다 전부 지지가 인수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인수격은 맞아요. 인수격에 이 칠살이 떴잖아요. 그럼 이 칠살이 나쁘냐? 안 나쁘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인수가 강해서 칠살이 살들이 관살이 힘이 빠져버렸어요. 설이 돼갖고
힘을 못 씁니다. 이 가불목을, 사주 참 희한하게 됐네요. 가불목이 있고 경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수로만 흐르면 돼요. 이 사주가요. 지지로. 천간으로 금수가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나 안 들어오네요. 천간으로는. 자, 역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하고는 인격의 관살이 경출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관살을 화했어요. 힘이 빠지죠. 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위에 따라서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것을 능히 화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비능화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안 좋은 것을 능히 화한 것이다. 만약 능히 삐딱한 것을 화한즉 더불어 살을 써도 되고 겸해서 식상을 같이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식상. 그러면 식상은 지금 화운인데요. 이 화운 들어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지지로 화운 들어오면요. 그러나 천간으로 화운이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화운이 들어오는 건요. 좋죠. 괜찮아요. 인수가 통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본편에서 아마 심효천 선생이 예를 든 사주예요. 무명시 6번째인데요. 이 사주가요, 수체 토화용조인데요. 이 사주에서 전부 토화를 찾을 애도 없죠. 종왕격이 된 사주입니다. 인수가 강해서 인수를 쫓아가니까요,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수를 생하는 금이 있을 것이고요, 수를 생하는 목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이 사주 자체가 다 한 통 속으로 해서 금수 목이 돼버린 사주죠. 그럼 다 용신이에요, 이 사주가요, 이 안에. 그러나 무술대원 만큼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설하고가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에서도 무술대원이 되면 안 좋아요. 특히 술토대원이면 이 강한 수와 싸움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미토나 오화는 들어와서 그냥 꺼져버리죠. 고통스럽지만요. 그러나 술토는 왜 안 좋냐면 이 강한 수세를 막으려다 보면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 고통스러운 명주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설하고가 설명합니다. 수운 말에서 경금과 을목이 합사를 해갖고 전유관 관이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관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관계 없는 거예요. 말 잘하고 있어요. 완전히 인수를 써갖고 용하는 것이니, 관살지기는 이거 사 아닙니다.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설어신 인성, 어디에로부터 설을 당했어요? 인성으로부터 저 기운이 설을 당했기 때문에, 식상운 역시 이론이 빼어난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괜찮다. 기세가, 그러나 식상운은 여기 이때나 내에 들어오는데, 저때 들어와도요, 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는 식상운이 괜찮았고요. 오미로 들어오는 운은요, 저 화와 싸움을 지지에 저 강한 수세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술토나 이 오미운은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빛의 요통하고 불체 막히지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름다운 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취하기를 그 관살을 재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병정화는요. 실황하니까 일주와 인수가 왕한 것이 고르게 이득이 되니, 인수가 만약 천간으로 투출하고 다시 관살을 받다면 역시 큰 장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나 오직 결정을 지어야 된다. 불능, 행, 재운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무술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차죠. 무술 10년은 필요 풍파, 반드시 풍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봤어요. 이렇게 잘 보게 설명을 얼마나 잘하면 설명을 잘하면 제가 이쁘다고 하죠, 설하고를. 근데 어떤 때 보면 삐딱하게 설명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설하고도
제설할 식상이 없고요. 인성으로 화살하는 것으로 보았다. 역시 무게중심 오행 체형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지지로다가 해자 해진 자해로 온통 수오행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수차 토화 영조에서 토화 오행은 부적을용하고 종주오행을 중심으로 금수목 오행 중 수금 오행이 용이시 된다. 결론적으로 어프로로 감명하면요 종합격이 되었죠. 나고시가 언급했듯이 역시 무술대어만 빼고 지지로 수금운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아마 화운은 안 좋을 겁니다. 다가 안 보입니다. 네.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네. 지금, 가부는 좋아요. 여기까지 지금 55세 괜찮은데, 이 5화 대원은, 참, 미터를 넘겼다면 5화, 4화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꺼져버리니까. 5화가 되면 또 분란이 한번 일어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쇠자, 충왕, 왕자, 발이라고 해서, 쇠한 것이 왕한 것을 충하면 왕한 것이 발끈한다라는 소리예요. 예, 발끈한 사주입니다. 7번이에요. 자, 이 사주예요. 이것도 수체죠. 예, 임자, 계묘, 병자, 기해. 그러나 이 사주는요, 여기 설화가 얘기했듯이 종을 못하는 사주예요. 종을. 묘월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인수격에 인수를 쓰겠다는 거죠. 이 사주는. 심해천 선생이 말씀하셨나요? 인수격에 인수 쓰라고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로 풀어야 될 사주예요. 이 사주가. 예. 철학원은요, 순몽무용. 불길에 불쏘시기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토는 미약, 기토 술을 못 먹겠다는 소리죠. 이미 능이 재충분지수, 그냥 그 능이 어떻게 능이 저 충분 치고 들어오는 술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소위 토는 등이 재수가 된다 하더라도 수가 많으면 토탕, 물이 많으면요 토가 목욕탕, 흙탕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병화만큼은 일주예요. 양강지성이라 유인위근 요 인수 하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불능종, 위에 건 종을 했는데 밑에 건 종을 못한다. 위에 간목은 했는데 밑에 병화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인당 이인위용, 인성으로서 용신을 삼으니 인수격의 인수를 용신으로 한다. 참 격국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소위자 병인 정묘 20년이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토운도 좋아요. 그래서 무기 제살지운은 기토는 근데 안 썼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승이라고 해서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배까지는 갈 거 없이 기토는 좀 힘들죠. 만약 재견 관살 재운이면 립견 기재라 뻔히 서서 재앙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고시 난 마음에 들면 시가 붙습니다. 통변술에 한 표 던진다. 그러나 소이자 병인정묘 20년 목화 운은 좋은데 무기 제살 운이라고 했지만 기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행 체험론은 오행 주수를 검증해 보면요 수가 7.1이에요. 목 4.7, 화 2.1, 토 1.0, 금 0.0. 수체 토화영조에서요 토는 용력이 부족해서 못 쓰고요. 수체 화목영조에서 화목희신이다 라는 거죠. 인수격에 인수를 쓴다. 심여천 선생은 말씀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심해충 선생이 이게 사례 명제를 주셨는데 이 사주는 그럼 뭐를 쓰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관살은 진짜 못 쓸 것이고요. 여기 화생토에서 아마 상관을 쓴다고 하셨을 거예요. 상관. 네. 저 기토를 쓰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만약 기토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간목은 안 좋을 것이고요. 가물목은 평정무토 기토까지 좋겠네요. 네. 격국면으로 이렇게 보면 괜찮네요. 상관을 쓰는 사주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저 상관 못 쓴다 라고 결정을 내리죠. 네. 네. 못 씁니다. 절대. 지금 안 좋네요. 네. 유운입니다. 유운. 더 쓸 것도 없네요. 네. 자, 오늘 또 한 사례명제 2개 했으니까요. 격국론은 오늘이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됐거든요. 자, 인삼에서 식상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 쓸 수 있겠죠? 예, 오늘 강의 8번은 또 준비하는데요. 원래 인수격은 결국은 업브론으로 풀어도 푸는 사주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